사회적 책임과 함께하는 선언 메타버스 클린오션 컴퍼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자 성민경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배경과 프로젝트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팀장님이 대학 시절 해양 쓰레기 청소 봉사단을 기획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무산되었던 경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선한 가치를 전달한다는 것이 시공간의 제약으로 무산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았는데요. 그러다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메타버스라는 매력적인 가상 공간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메타버스 공간에서 해양 쓰레기 청소 봉사단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자료 조사를 하며 알게 된 해양 오염의 실태는 더욱 심각했는데요. 인간이 무심코 버린 쓰레기로 인해 해양 동물들이 생명의 지장을 받고 섬이 만들어질 만큼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지고 있는 등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가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 통계에 따르면 국내 해양 쓰레기 수거 현황은 2022년 약 18만 개를 기록하였고 약 50만 개의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는 경각심을 주고 해양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더 크게 다가올 환경 문제. 저희는 해양 환경 보호라는 사회적 책임을 무겁지 않게 전달할 방법을 고민했고, 이 목표의 징검다리로서 클린오션 컴퍼니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 시장을 분석하고 타깃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기술 4가지 측면에서 시장을 분석해 본 결과 정치적으로 23년부터 초중학교에서 환경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기업들도 기업 평가에 포함된 ESG 경영을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환경 가치를 생각하는 소비 동향을 반영한 결과라는 점, 기술적으로 메타버스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는 측면을 보았을 때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환경은 더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을 것이고, 저희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환경 교육에 특화된 메타버스를 통해 교육 분야의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타깃은 구매자와 사용자로 나누어 설정하였는데요. 환경에 특화된 교육 메타버스를 필요로 하는 교육 및 환경 관련 정보 단체를 구매자로, 이를 직접 사용할 초중학교 학생들을 사용자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때 자신만의 특별한 요소와 흥미를 얻기 원하는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패키지 지급 방식을 채택하고 교육 내용을 게임 애플리케이션 방식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해양 환경 보호 메타버스 플랫폼은 보이지 않아 교육 관련 메타버스 플랫폼인 메타쌤과 잽 두 곳을 유사 서비스로 선정하여 차별성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4가지 차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타쌤은 다모나 한글 등 다중교육 분야를 다루었으나 저희는 해양 환경 보호라는 주제문을 단일 타깃으로 설정하여 콘텐츠를 고도화했습니다. 또한 전시 관람의 중점이 메타쌤과 달리 저희는 감각적이고도 역동적인 체험 방식으로 교육 내용을 구상했습니다. 메타쌤과 잽에서는 원석이나 포인트로 내부의 아이템만 구매할 수 있으나 저희는 청소년들이 모은 포인트를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실체 있는 리워드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학습 퀴즈를 추가해야 하는 두 곳과 달리 저희는 다량의 자료를 기반으로 AI가 문제를 출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의 메타버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메타버스는 일단 해당 파트에서는 큰 틀을 소개해드린 후 다음 파트에서 세부 콘텐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린오션 컴퍼니는 바닷속 메타버스 공간에서 해양 오염을 직접 마주하며 해양 오염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인식시키는 교육형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이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클린오션 컴퍼니 회사에 고용되어 물고기들에게 청소 의뢰를 받고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저희는 해양 오염 종류에 따라 맵 디자인 컨셉을 달리하였고, 이번에는 태양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났던 서해 바다를 맵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퀘스트는 멸종 위기종이자 한국 토종 돌고래인 상갱이가 안강망에 갇혀 폐사한 사건과 태양기름 유출 사고로 인해 생명을 잃은 사건을 녹여내 구성했습니다. 저희는 기획했던 4가지 퀘스트 중 가장 감각적이고 역동적인 컨텐츠가 담긴 아기 상갱이의 의뢰를 담은 공용 퀘스트를 구현했습니다. 교육 내용이 이어지므로 스토리 퀘스트를 완료해야 공용 퀘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전체적인 흐름도입니다.
타이틀 화면에서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하면 잠수정으로 이동합니다. 이후 지역과 방을 선택하면 메타버스 공간인 바다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먼저 잠수정입니다. 잠수정은 순서대로 상점, 챗봇, 장비 강화 기계가 있고 조종석을 통해 바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바다는 오염도에 따라 안전지대, 오염지대, 위험지대 세 가지 구역으로 나눠집니다. 안전지대에서는 산소가 충전되며 아기 상갱이를 포함한 다음과 같은 오브젝트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염지대와 위험지대에서는 산소가 소모되며 위험지대로 갈수록 더 빠르게 소모됩니다. 위험지대에는 기름 유출의 근원지인 침몰된 유조선과 그물에 갇힌 엄마 상갱이가 있습니다. 저희 컨텐츠에서 포인트는 장비 강화, 상점, 패키지 구입에 사용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 활동들은 세부 컨텐츠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은 포인트 분배 시스템 구조입니다. 홍보비와 용역 수주비로 얻은 예산 일부를 인게임 포인트로 할당하고 이 포인트를 이용자가 메타버스 안에서 획득하여 사용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포인트의 최종 사용처는 환경 관련 단체 및 관공서로 포인트가 환경 보호와 관련된 곳에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제 잠수정과 바다로 나누어 각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세부 콘텐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수정 내부에서는 앞뒤 좌우로 이동하며 스페이스바를 눌러 오브젝트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잠수정에 입장하면 상점에 입점한 상품의 홍보창이 떠서 협업처의 신상품을 광고할 수도 있습니다. 상점에서는 포인트로 다양한 협업처의 패키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에는 물품, 쿠폰, 인게임 포인트를 지정된 확률에 따라 얻을 수 있습니다. 그중 물품과 쿠폰은 SNS로 공유하여 오프라인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챗봇은 잠수정과 바다 두 곳에 모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바닷속 콘텐츠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인트를 사용하여 바닷속에서 사용될 장비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조종석에서 바닷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조종석에서 지도를 보며 지역을 선택하고 공용 캐스트를 선택하여 방을 생성 및 입장하면 바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바닷속 콘텐츠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다에서는 잠수정에서와 다르게 상하 좌우뿐 아니라 위아래로도 이동할 수 있으며 빨리 달리거나 청소기를 사용할 시 체력이 감소됩니다. 아래를 보시면 바다는 구역마다 다른 분위기를 띱니다. 구역 진입 시 설명이 담긴 브리핑 창이 뜨고 시야와 색감, BGM을 달리하여 구역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산소는 오염지대와 위험지대의 이동 시에 감소됩니다. 만약 모든 산소가 고갈된다면 모아둔 쓰레기가 분실되고 기절한 채 안전지대로 다시 이동하게 됩니다. 산소가 고갈되지 않도록 산소 충전기를 구매해 보충할 수 있는데요. 산소 충전기는 다른 플레이어와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산소 충전기를 다 썼다면 채팅을 통해 도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는 계속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는데요. 쓰레기를 수거해 바다를 청소해 줍니다. 또 기름을 흡수하다 보면 기름에 갇힌 물고기를 구출하고 추가 포인트도 얻을 수 있습니다. 쓰레기통과 상호작용을 하면 아까 모은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창의 분리수거 방법을 참고하여 올바르게 분리수거하면 포인트를 획득하고 잘못된 분리수거를 하면 포인트가 차감되며 다시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찹니다. 챗봇은 환경오염에 대한 질문 시 답변뿐 아니라 이미지와 교육 영상 링크를 전달해 주어 심화학습을 유도합니다. 바닷속에는 해양환경 퀴즈가 나오는 보급상자가 존재합니다. 이 퀴즈 내용을 챗봇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글과 이미지, 영상을 통해 미리 학습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급상자에서 상호작용을 하면 플레이어마다 다른 테마가 부여되어 그에 맞게 AI가 만든 해양환경 퀴즈가 출제됩니다. 퀴즈는 단순한 내용이 아닌 일정 지식을 습득해야 풀 수 있게 구성했으며 제한 시간과 도전 횟수가 있기 때문에 챗봇을 통한 충분한 학습 후 퀴즈를 풀어야 합니다. 퀴즈를 맞추면 보급상자가 열리며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고 틀리면 정답 풀이가 제공되며 챗봇을 통한 추가 학습을 추천합니다.
다른 플레이어들과 협업할 수 있는 공용 퀘스트는 왼쪽처럼 NPC인 아기 상갱이와의 대화로 시작합니다. 퀘스트를 받은 플레이어는 위험지대로 이동하여 오른쪽에 기름과 그물로 덮인 엄마 상갱이를 구출한 후 기름때를 닦아주게 됩니다. 엄마 상갱이에게 묻은 기름때 닦기는 웹캠의 모션 인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손 모션을 이용하여 상갱이의 기름때를 닦고 더러워진 흡습제를 새 것으로 교체하거나 주먹을 쥐어 상갱이를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기름을 닦아주기 전과 후의 상갱이 모습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홍보 대상의 로고나 캐릭터를 본뜬 동상에 상호작용하면 홍보 게시판으로 이동하여 홍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카드 뉴스들로 새로운 소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점에 입점된 상품 광고 배너가 있어 패키지 구매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 사용된 핵심 콘텐츠들의 아키텍처는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수거 아키텍처입니다. 분리수거입니다. 챗봇, 고급상자 퀴즈입니다. 공용 퀘스트 받기와 상갱이 닦기입니다. 저희 메타버스는 풍부한 콘텐츠와 교육, 그리고 홍보성을 두루 갖추고 있기에 어떤 요소를 특화하냐에 따라 다양하게 색깔을 바꾸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콘텐츠 요소를 중점으로 발전시킨다면 공용 퀘스트를 다변화하고 기름 테마뿐만 아니라 약품, 해양, 무단 투기 테마와 같은 다양한 해양오염 이슈를 컨셉으로 한 테마와 스토리를 추가하여 플랫폼에 실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재밌게 교육하는 게임 이피케이션 방식을 특화하여 학교 및 교육단체에 보급할 수도 있습니다. 시각과 청각, 그리고 웹캠을 사용한 가상 촉각이라는 세 가지 감각 체험이 동반되는 저희 프로젝트 특성을 토대로 추가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학생들끼리 환경보호 관련 챌린지를 만들고 올릴 수 있는 챌린지 게시판을 만들고 교사가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교사용 인터페이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홍보 요소를 강화하여 관공서 및 업체 행사 등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홍보 게시판 카드 뉴스를 열람하면 포인트를 지급하여 사용자에게 기업 정보를 지속적으로 각인시키고 패키지 물품과 맵 디자인에 홍보 대상 기업의 특색을 녹여내거나 상점에 한정 기간만 판매하는 패키지를 출시하여 구매를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저 참여 이벤트를 열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홍보 대상 기업용 인터페이스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특화된 메타버스는 오프라인 행사 및 세미나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다빈의 관계자와 컨택하여 프로젝트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다빈에서는 저희 클린오션 컴퍼니 프로젝트가 기존의 회의나 세미나 위주의 메타버스와는 달리 활기찬 느낌이라 신선하게 다가온다는 반응이 있으며 추후 에코 관련 학회나 행사에서 활용되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린오션 컴퍼니를 만든 팀, 저희 해양구조대 팀원을 소개해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팀은 XR 3명, AI, 기획, TA 총 4분야가 협업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